흐린 하늘 아래에 그 철썩이는 파도가 치는 말리포 해변. 모래사장 위로 알록달록한 보드들이 막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좀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 사진 말씀이시죠? 네네. 형광색 구명조끼를 아주 야무지게 챙겨 입고 그 자외선 차단용 물안경 있잖아요. 이른바 도글라스. 그걸 멋지게 쓴 엄청 거대한 버니지 마운틴 독 한 마리가 아주 늠름하고 얌전하게 보드 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정말 비현실적이면서도 시선을 확 뗄 수 없는 그런 풍경이거든요. 그 옆으로는 털이 복슬복슬한 푸들이랑 슈나우저, 그리고 꼬리를 막 살랑거리는 골든 리트리버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자기 몸집에 딱 맞는 구명조끼를 입고 보호자와 함께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들이 타고 있는 게 흔히 SUP, 그러니까 SUP라고 부르는 스탠드업 패들보드인데요. 이게 서핑보드보다 조금 더 크고 넓은 판 위에 서서 노를 젓는 해양 스포츠란 말이죠. 그렇죠. 보통은 균형 감각이나 코어 근육이 꽤나 필요한 액티비티인데 그걸 통제하기 힘든 동물인 반려견과 함께 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의 첫 장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처음 이 사진들을 봤을 때는 저도 어느 유별난 반려인 동호회에서 주말에 아주 귀여운 물놀이를 다녀왔구나 하고 그냥 넘길 뻔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워낙 귀여우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의 정체는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충남 태안의 말리포 해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작성된 아주 치밀하고 야심찬 반려견 동반 패들보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화롭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딱 좋은 귀여운 사진 같지만 사실 이 제안서의 행간을 파고들면 정말 철저한 행동 심리학적 기획이 깔려 있거든요. 오, 행동심리학이요? 네네. 거기다가 지역 경제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려는 고도의 전략까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기저에 깔린 톱니바퀴들을 낱낱이 해부하는 겁니다. 기대됩니다. 단순히 강아지한테 구명조끼 입히는 해프닝이 아니라 이게 대체 어떻게 하나의 지역관광 DNA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짚어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야심찬 계획의 출발점이 된 2025년의 시범 운영,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트부터 한번 파고들어보죠. 네, 그러시죠. 자료를 보면 2025년 6월 21일하고 28일 딱 두 번에 걸쳐서 말리포 바다 캠프와 해변에서 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놀랐던 건 이 행사 규모나 주체들의 조합이었어요.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네, 대전관광공사가 주관을 하고 패츠고라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전문 플랫폼이 모객을 담당했고요. 현장 운영은 말리포 바다 캠프가 맡았더라고요. 그 3자의 조합이 의미하는 바가 진짜 큽니다. 공공기관의 신뢰도에다가 타겟 마케팅에 특화된 IT 플랫폼의 데이터, 그리고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로컬 업체의 실행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거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동 방식입니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차를 몰고 해변으로 각자 온 게 아니라 패치고의 전용 버스 2대를 동원해서 참가자들을 말리포까지 다 같이 이동시켰거든요. 저도 딱 그 대목에서 좀 의문이 들었단 말이죠.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말리포 해변으로 알아서 오세요. 이러면 비용도 덜 들고 편할 텐데 왜 굳이 버스를 대절했을까? 그렇죠. 비용적인 면만 보면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개들은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 그리고 낯선 개들을 만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자극이죠. 그걸 개별적으로 막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해변에 풀어놓는 게 아니라 버스라는 통제된 환경에서부터 이미 하나의 그룹으로 딱 묶어서 이동시킨다는 의도가 아닐까요? 와, 아주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이 기획의 가장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수 통제에 있거든요. 변수 통제? 네. 육지에서도 사실 낯선 개들끼리 만나면 막 짖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그대로 바다 위로 데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네요. 바로 물에 빠지겠죠.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발지에서부터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서로 냄새도 맡게 하면서 안정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진짜 관건은 말리포 해변에 도착한 뒤의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화장실 타일 위에서 반려견 목욕시켜 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쉽지 않죠. 바닥이 조금만 미끄러워도 강아지들은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 출렁거리는 좁은 보드 위에 그 에너지가 넘치는 개들을 가만히 안 쳐둔다. 이게 비유하자면요. 네. 마치 물 위에 띄워놓은 막 흔들리는 요가 매트 위에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아이를 가만히 앉혀두려는 것과 같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통제불능의 상황을 사고 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요가 매트 비유도 되게 좋은데요. 사실 개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공포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요. 네, 네 발로 걷는 동물들에게 이 발바닥의 감각과 무게중심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단단한 땅이 아니라 푹푹 빠지는 모래,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미끄럽고 흔들리는 보드는 개들의 전정기관을 극도로 자극합니다. 아, 전정기관,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감각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절대로 사람과 개를 곧바로 물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제안서에 아주 명시된 다단계 적응 훈련의 디테일을 보면 이건 거의 행동교정 전문가 수준의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 어쩐지 사진 자료 중에 되게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노란색 셔츠를 입은 강사님들이 모래사장 위에 패들보드들을 쭉 깔아놓고 그 위로 개들을 걷게 하는 모습이요. 네네, 그 사진 보셨군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아니 왜 시원한 물에 안 들어가고 저 땡볕에서 보드 위를 걷고 있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적응 훈련의 일환이었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2단계 훈련이에요. 첫 번째로 육지에서 전체 그룹 안전교육을 쫙 한 뒤에 두 번째로 모래사장 위에 놓인 보드에 반려견을 올립니다. 물이 아니라 모래 위에서요? 네, 패들보드 표면은 보통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EVA 폼이라는 되게 특수한 소재로 덮여 있는데 개들의 발바닥 패드에는 이 푹신하고 오돌토돌한 촉감 자체가 아주 낯설거든요. 아, 확실히 맨바닥이랑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 표면의 질감, 그리고 보호자와 함께 이 보드라는 제한된 좁은 공간에 머무는 감각 자체를 여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공간에 대한 신뢰를 먼저 차곡차곡 쌓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물로 나갑니까? 아무리 육지에서 적응을 했다고 쳐도 갑자기 물로 확 밀어넣으면 지금까지 쌓은 신뢰가 와르르 무너질 텐데요. 그래서 3단계가 얕은 물가에서의 적응 훈련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보호자의 자세예요. 강사의 지시에 따라서 보호자는 보드 위에 서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릎을 꿇거나 앉아요. 서 있으면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요? 네,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춰서 보드의 흔들림을 아예 최소화하는 거죠. 반려견은 이미 모래사장에서 익숙해진 그 보드 위에 있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보호자가 딱 눈높이를 맞추고 쓰다듬어 주니까 안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물의 일렁임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군요. 와, 듣기만 해도 그 심리적인 허들을 낮춰주는 과정이 엄청나게 섬세하네요. 정말 치밀하죠. 결국 그 자외선 차단 물안경을 끼고 여유롭게 V를 그리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건 그저 강아지가 유독 얌전해서가 아니었네요. 절대 아닙니다. 이 철저하게 계산된 다단계 적응 매뉴얼 덕분이었던 거잖아요. 제안서에서도 참가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이 과정을 거친 덕분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끝났고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았다고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이 시범 운영의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죠? 동물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 이런 지자체와 대중의 선입견 있잖아요. 그걸 정확한 매뉴얼만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액티비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을 살짝 틀어서 아주 비판적인 질문, 즉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해보시죠. 왜 하필 반려견 패들보드일까요? 사실 이 사진들이 워낙 예쁘고 이색적이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올리면 막 무조건 좋아요 수천 개를 받을 만한 비주얼이죠. 그래서 좀 드는 합리적인 의심인데 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자체나 기획사가 그냥 SNS 바이럴을 노리고 만든 이른바 인스타그래머블한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요즘 유행의 팬승에서 예쁜 사진 몇 장 틱찍 남기고 끝나는 반짝 기획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의심 아주 날카롭고 합리적입니다. 시각적 임팩트가 워낙 강렬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실제로 기획자들도 초기 바이럴 효과를 강력하게 노렸을 건 분명하고요. 그렇죠. 마케팅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이 제안서의 가치와 필요성, 특히 경제성 분석 항목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좋아요 사냥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말리포 해변의 관광 수익 구조 자체를 통째로 뜯어 고치려는 고도의 로긴 전략입니다. 로긴 전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길래 로긴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거죠? 한번 과거의 전통적인 해수욕장 관광을 떠올려 보세요. 대학생들이나 피서객들이 보통 여름 한철 바다에 와서 튜브 하나 10,000원 주고 빌려서 물놀이 좀 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캔맥주 마시고 당일치기로 훌쩍 떠나거나 제일 싼 민박에서 하루 자고 가죠. 맞습니다. 아주 수동적이고 단발적인 객단가가 굉장히 낮은 해수욕 형태죠. 그런데 반려견 동반 관광객은 소비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이른바 페텍스, 그러니까 반려견물을 위해 기꺼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충성도 높은 소비자원이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대학생 MT면 진짜 아무 식당이나 그냥 싼 곳 찾아가겠지만 내 소중한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여행을 왔다고 상상해보면 상상이 되시죠? 네, 일단 당일치기로 물놀이하고 그 젖은 개를 차에 태워서 막 3시간씩 운전해서 돌아가는 건 완전 지옥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조건 숙박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냄새나고 좁은 아무데나 못 가고 반려견 동반 가능 숙소를 꽤 비싼 돈을 주고 예약해야 하죠. 식당이나 카페도 다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반려견과 함께 패들보드를 탄다는 건 단순히 그냥 물에 몸을 잠깐 담그는 게 아니라 최소 1~2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강사를 통해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는 체험형 해안 관광이거든요. 아, 확실히 다르네요. 네, 이 확실한 킬러 컨텐츠 하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려인들은 기꺼이 태안 말리포까지 차를 몰고 오고 필연적으로 반려견 동반 펜션, 애견 카페, 반려동물 출입 가능 식당을 막 검색해서 소비하게 됩니다. 체류 시간은 물론이고 지출하는 객단가 자체가 기존 피서객의 3배에서 5배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르는 거죠. 와,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귀여운 사진들은 결국 이 지갑이 두꺼운 특정 타겟층을 말리포로 싹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달콤한 미끼였군요. 제안서에서 굳이 반복 방문 유도형 관광구조 형성이라고 쓴 이유가 이제야 확 와닿습니다. 네,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개랑 남들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 피크 때만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에도 날씨만 좋으면 주말마다 찾아오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말리포를 그저 여름 한철에 떠난 피서지에서 사계절 내내 지갑이 지속적으로 열리는 체험 관광지로 진화시키는 핵심 경제 지렛대가 바로 그 강아지 구명조끼 사진 한 장에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진짜 놀랍네요. 이 완벽한 파일럿 테스트와 경제적 타당성으로 무기로 이제 이 기획은 2026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의 후반부는 2026년 확대 운영 계획,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주체는 특정 개인 업체가 아니라 태안 패들보드 협회입니다. 네, 협회가 전면에 나서죠. 협회를 딱 중심으로 말리포 바다 캠프, 말리포 마린 서핑 같은 지역 업체들과 전문 강사들을 대거 참여시키겠다는 아주 큰 구상이죠. 이게 되게 영리한 건데요. 파일럿 테스트가 성공했다고 해서 어느 한 업체가 그 폭발적인 수요를 독식하려고 하면 반드시 서비스 질이 뚝 떨어지거나 안전사고가 납니다. 욕심을 부리다 체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예 협회라는 공식적인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서 그토록 극찬했던 다단계 안전교육 매뉴얼을 지역 전체의 표준으로 딱 삼겠다는 아주 영리한 행보입니다. 정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헬로윈 반려견 패들보드 대회나 선셋 패들링 같은 시즌형 이벤트를 도입해서 사계절 관광을 아예 고착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제안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다름 아닌 관할 지자체, 즉 태안군청이라는 겁니다. 협회 측이 태안군청을 향해서 크게 3가지를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요구사항이 명확하죠. 해변 사용 허가와 안전 가이드라인 같은 행정 지원, 그리고 태안군의 공식 채널을 활용한 관광 연계 홍보,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쫙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지역 협력 활성화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이건 마치 민간 항공사가 정부를 찾아가서
우리가 진짜 끝내주는 비행기랑 훈련된 조종사들을 다 준비했고 승객들도 밖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새로운 공항을 지어주시고 관제탑을 세워주세요라고 막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보통 보수적인 지자체 입장에서 이런 거대한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까요? 그 항공사와 공항 비유가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셨네요. 겉보기엔 진짜 민간이 관에다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지자체의 생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태안군청 입장에서는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오히려 두 손 들고 격하게 환영해야 할 완벽한 윈윈 거래입니다. 아, 환영해야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지자체 공무원들은 해변에 개들 막 데려온다고 하면 일반 피서객 민원 들어오고 혹시 개 물림 사고라도 날까봐 되게 질색하지 않나요? 평범한, 그냥 막무가내식 기획이라면 당연히 질색하죠. 지자체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통제 불가능한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밑받치는 민원이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 제안서가 기가 막히게 영리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훌륭한 매뉴얼과 협회 소속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군청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안전관리와 민원 통제를 우리 선에서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라고 먼저 나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군청 공무원들이 직접 막 예산을 들여서 개들 구명조끼 사주고 전문가 고용해서 관리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자체는 비용과 리스크를 민간 전문가 그룹에 그냥 외주화하는 셈입니다. 태안군은 그저 특정 구역의 해변 사용을 허가해주는 행정국 도장 하나 쾅 찍어주고 군청 SNS에 해시태그 몇 개 달아서 홍보해주는 약간의 수고만 드리면 됩니다. 되게 가성비가 좋네요. 그럼 그 대가로 태안군이 얻는 건 뭘까요? 요즘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수백억씩 예산을 쏟아부어도 얻기 힘든 게 바로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라는 아주 세련되고 강력한 브랜드 타이틀이거든요. 그걸 거의 거저 얻게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치적거리가 되네요. 심지어 지역 내 패들보드 업체들은 돈 벌죠. 주변 펜션이랑 식당들은 사계절 내내 장사 잘 되죠. 민간의 전문성을 공공의 인프라로 싹 흡수해서 지역 상권을 제대로 살리는 완벽한 명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제안서는 해변에서 보드 몇 개 빌려주겠다는 얄팍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말리포라는 지역사회의 제도를 다가오는 반려동물 시대에 맞게 진화시키자는 아주 거대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청사진이었네요. 맞아요. 하나의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치밀한 매뉴얼을 만나고 또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 논리와 공공의 이익으로까지 쫙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케이스 스타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분석한 내용을 한번 싹 되짚어 보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자외선 차단경을 끼고 여유롭게 패들보드를 타는 한 장의 그 비현실적인 사진. 우리는 그 이면에 행동심리학을 고려한 얼마나 다층적인 적응훈련 매뉴얼이 존재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이라는 아주 확고한 기반 위에서 과거엔 그저 수동적인 여름 피서지였던 말리포가 어떻게 반려동물 동반여행객이라는 고부가가치 타겟을 쫙 휩수하여 사계절 체험형 경제생태계로 진화하려는지 그 로직도 낱낱이 해보해보았죠.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휴가나 주말 여행을 계획하시면서 우리 집 반려견과 함께할 곳을 찾는 분이라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기획된 안전한 환경이 무척 반가우실 겁니다. 네, 안심하고 갈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나 정책을 막 구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특정 타겟층의 강렬한 니즈와 한 지역이 약간 방치해뒀던 자연자원이 딱 결합해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산업 모델을 창출해내는지 아주 좋은 영감을 얻으셨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그 이면의 구조를 읽어내는 시각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든 진짜 이유일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한 뼘 더 넓고 날카롭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치열하고 되게 흥미로웠던 논의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신선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철저한 기획과 인간의 통제를 통해서 그 변화무쌍하고 거친 바다 위의 패들보드마저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야생의 자연공간이나 오직 인간만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영역들이 이런 식으로 반려견 맞춤형으로 싹 변모하게 될까요? 아,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혹은 우리 삶의 소중한 동반자인 반려동물과 더 많은 시간을 기꺼이 공유하기 위해 이 거친 자연을 통제하고 동물의 눈높이에 맞춰 적응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동물이라는 새 존재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갈까요?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주제입니다. 처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파도치는 말리포 바다 한가운데서 도글라스를 멋지게 쓴 채 얌전히 패들보드 위에 앉아있던 그 커다란 버니즈 마운틴 독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 아이의 눈에 비친 바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획하고 통제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도 아주 새롭고 놀라운 자료, 그리고 그 이면에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